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고 또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계속됩니다. 부모 눈에 자식은 몇 살이 되든 자녀입니다. 자식 나이가 60이어도 부모는 어디 가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갈등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갈등은 주로 부모의 잔소리로 시작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므로 그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소망의 반이라도 따라가면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면 부모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부모는 잔소리를 줄이는 것부터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것의 반이라도 이루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듣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는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5번째, 감사 표현하기.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가장 표현을 많이 해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이냥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동일시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늘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욱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한 사람도 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갖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픈 나 자신에게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 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다.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해안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이 되어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라.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닫으라. 부모는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하는 게 좋다. 자식도 부모와 같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것 말고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기만 해도 갈등이 사라진다. 이것은 인내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가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치면 자식과 부모 모두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받아들이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갈등은 조금씩 사라지고 평화가 남을 것이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면 서로의 작은 목표를 세워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필요할 때만 잔소리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잔소리만 하라는 것은 자식이 다치거나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 모든 것이 모두 무너지고 서로의 신뢰가 떨어지고 잔소리를 하면 자식이 그 잔소리를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꼭 신뢰를 먼저 쌓고 친분을 쌓은 다음에 필요한 잔소리만 하는 것이 좋다.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일단 작은 목표를 세워 부모를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거나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싫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자식과 부모 모두 잘못이 있다.
모든 자식과 부모는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작은 목표가 되며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자신이 이루는 것을 이루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어떤 일이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기 마련이며 사람들도 내 인생에서 오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자. 그러니 평생 고통받지 말고 항상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누군가를 놓아주는 과정은 꼭 그들이 나를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고 아껴주더라도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내가 삶을 즐길 수 없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과정이다. 이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래된 기억들을 지워야 하는 시기들이 있으니 사진들은 멀리 치워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갖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자.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에도 도전해보자. 새로운 삶을 혼자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곧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다. 애도에 정해진 기간이 없음을 기억하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4개월 이후에 새로운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만의 방식과 시간의 틀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새 삶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내 방식대로 실천해보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자. 힘든 시기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모습이 어딘가에 있으니 활발했던 나의 모습을 재발견해보자. 과거의 사람들이나 물건들과 재회해본다. 무엇이 나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했고 진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었다면 해보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 지금이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고 또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계속됩니다. 부모 눈에 자식은 몇 살이 되든 자녀입니다. 자식 나이가 60이어도 부모는 어디 가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갈등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갈등은 주로 부모의 잔소리로 시작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므로 그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소망의 반이라도 따라가면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면 부모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부모는 잔소리를 줄이는 것부터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것의 반이라도 이루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듣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는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성의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참 야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결과보다 낮게 나온 자녀에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보다는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이별하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헤어짐의 이유라고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잘 이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가족 간에 참 안 지켜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내가 느끼는 편안한 지대가 있고 불편한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쉽지 않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잘 지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고 지내야 할 사이인데 예의를 지키는 사이가 기분 좋게 오래갑니다. 네 번째, 간섭 줄이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간섭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태도가 옳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보세요.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 느낍니다. 다섯 번째, 감사 표현하기. 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할 줄 알면서 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가장 표현을 많이 해주어야 할 가족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참 많습니다.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이냥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동일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늘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욱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몸 밖에 있는 심장과 같다. 영화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내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에 철저히 인색한 사람도 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갖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픈 나 자신에게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 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다.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해안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이 되어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라.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닫으라. 부모는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하는 게 좋다. 자식도 부모와 같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것 말고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기만 해도 갈등이 사라진다. 이것은 인내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가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치면 자식과 부모 모두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받아들이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갈등은 조금씩 사라지고 평화가 남을 것이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면 서로의 작은 목표를 세워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필요할 때만 잔소리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잔소리만 하라는 것은 자식이 다치거나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 모든 것이 모두 무너지고 서로의 신뢰가 떨어지고 잔소리를 하면 자식이 그 잔소리를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꼭 신뢰를 먼저 쌓고 친분을 쌓은 다음에 필요한 잔소리만 하는 것이 좋다.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일단 작은 목표를 세워 부모를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거나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싫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자식과 부모 모두 잘못이 있다. 모든 자식과 부모는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작은 목표가 되며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자신이 이루는 것을 이루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어떤 일이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기 마련이며 사람들도 내 인생에서 오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자. 그러니 평생 고통받지 말고 항상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누군가를 놓아주는 과정은 꼭 그들이 나를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고 아껴주더라도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내가 삶을 즐길 수 없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과정이다. 이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래된 기억들을 지워야 하는 시기들이 있으니 사진들은 멀리 치워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갖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자.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에도 도전해보자. 새로운 삶을 혼자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곧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다. 애도에 정해진 기간이 없음을 기억하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4개월 이후에 새로운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만의 방식과 시간의 틀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새 삶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내 방식대로 실천해보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자. 힘든 시기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모습이 어딘가에 있으니 활발했던 나의 모습을 재발견해 보자. 과거의 사람들이나 물건들과 재회해 본다. 무엇이 나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했고 진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었다면 해보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지금이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